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그월브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사무실 앞에 와 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1930년대에 설립돼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한때 휴렛패커드는 세계 1위 컴퓨터 기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개의 기업으로 쪼개지면서 작은 테크 기업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휴렛패커드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지금의 휴렛패커드를 만든 5가지 결정적 순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인 1992년 8월로 시계를 돌려봅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테크 기업은 IBM이었습니다. 시가총액 373억 달러. 그 다음으로 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200억 달러였죠. 세 번째는 휴렛패커드 159억 달러. 네 번째로 큰 회사는 143억 달러인 인텔. 애플의 시총은 66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플은 현재 시가총액 3조 6,280억 달러로 세계 기업가치 1위인 회사가 됐습니다. 무려 시총이 500배가 늘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50배가 늘어나 여전히 최고의 테크 기업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IBM, 휴렛패커드, 인텔과는 완전히 리그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휴렛패커드는 가장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입니다. 두 개로 나눠진 HPQ와 HPE의 시총을 합해도 600억 달러에 불과해 33년 전에 비해 4배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했죠. 휴렛패커드에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휴렛패커드는 1939년 스탠퍼드대 졸업생인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팔로알토의 창고에서 만들어졌죠.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본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창업 스토리의 1호가 바로 휴렛패커드입니다. 휴렛패커드의 초기 제품은 오디오 오실레이터였습니다. 오실레이터는 음성 신호를 만드는 전자장치로 디즈니 스튜디오가 유성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오실레이터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갖춘 HP는 전자선업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요. 1958년 FL 몰셀레이를 인수해 그래픽 레코더 사업에 진출합니다. 이는 향후 프린팅 사업으로 발전합니다. 1960년에는 HP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를 만들어 반도체 사업에도 진출하고 병원용 전자기기 시장에도 진출하죠. 1966년에는 IBM이 지배하고 있던 컴퓨터 시장에 진출합니다. 1968년에는 세계 최초의 데스크탑 계산기를 내놓는 등 계산기 역시 이 당시 HP의 주력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 말 HP는 포춘 500 기업이 될 정도로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1939년 휴렛과 패커드가 팔로알토의 창고에서 창업한 순간은 지금의 HP를 만든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순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 최초의 반도체 기업인 페어차일드가 실리콘밸리의 자리를 잡은 것은 1957년이지만 스탠퍼드대 졸업생이 창업을 하는 문화를 처음 만든 것은 HP이기 때문입니다. 1976년 HP에는 쿠퍼티노 출신의 컴퓨터에 미친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같은 동네의 5살 어린 동생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 HP 직원이 바로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1977년 세상에 등장한 애플2 컴퓨터는 본격적으로 PC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HP도 이 시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HP85라는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하고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IBM 호환 PC인 HP150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IBM 진영의 컴퓨터 회사가 됩니다. 빠르게 커지는 IBM 호환 PC 시장에서 HP가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린 것은 1995년 파빌리온 브랜드를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윈도우 95가 나오고 인텔이 486 반도체를 내놓았던 시기. 1996년에는 컴팩, IBM, 패커드벨, 애플의 뒤를 이어 4.3%의 점유율로 전 세계 5위 PC 회사가 됩니다.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PC 시장에서 2002년 HP는 엄청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4위였던 HP가 1위인 컴팩에 242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컴팩은 PC 시장은 1위였지만 매출 규모는 HP보다 작았습니다.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은 1999년 HP CEO에 취임한 칼리 피오리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인수로 HP는 단숨에 세계 1위 PC 기업으로 올라섭니다. 기업용 서버 컴퓨터 시장에서도 IBM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HP의 컴팩 인수는 이후 HP 몰락의 신호탄이 됩니다. 칼리 피오리나는 두 회사 합병 후 3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합니다.
당시만 해도 우수한 복지와 높은 직원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던 회사는 잔인한 효율화 작업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HP 웨이라고 불렸던 HP의 기업 문화가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칼리 피오리나는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리더십으로 지금도 테크 역사상 최악의 CEO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경쟁자는 HP를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1984년 텍사스에서 설립되면서 PC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였던 데일 컴퓨터가 2003년 컴팩과 합병한 HP를 꺾고 PC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PC 업계는 이때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방으로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몰려가면서 미국에서 PC를 만드는 것보다 대만과 중국의 제조업체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진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 PC 업체들은 이런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를 내놓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익숙한 대만의 에이서와 에이서스, 중국의 레노버가 그들입니다. 특히 중국 레노버는 2004년 IBM의 PC 사업을 인수하고 파죽지세로 성장해 2013년에는 마침내 전 세계 PC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계 1위라는 이 위치는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중국과 대만 업체가 점차 장악해가고 2008년 새롭게 생긴 스마트폰 시장이 모든 수요를 가져가면서 PC 시장은 2010년대 이후에는 성장을 멈춘 시장이 됩니다. HP도 당연히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PC 시장은 순식간에 성장성도 수익성도 낮은 계륵 같은 산업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HP가 PC 사업을 매각하거나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2년 컴팩을 인수하기로 한 결정은 지금의 HP를 만든 두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4위가 1위를 인수하는 전략적 결정은 당시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패착이 되어버립니다. PC 사업과 함께 HP를 상징하는 또 다른 비즈니스, 바로 프린터 사업입니다. PC 시장이 커지면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프린터를 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용의 소형 프린터를 처음 발명한 회사는 일본 기업 앱손으로 우리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라는 것을 만든 회사입니다. 도트 매트릭스는 소리도 크고 인쇄 품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기존에도 두 제품의 기술은 존재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회사는 바로 HP입니다. 1984년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를 각각 내놓는데 이는 큰 성공을 거두고 프린터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만듭니다. 출시 10년도 안 돼 HP의 레이저 프린터는 전 세계에서 1000만 대나 판매가 됩니다. 지금도 HP는 전 세계 프린터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사업은 프린터를 한 번 팔면 잉크나 토너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짭짤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분할된 HPQ의 중요한 캐시카우입니다. 분할 초기에는 서버 컴퓨터 등을 만드는 HP-E가 시가총액이 더 높았지만 지금은 HP-Q가 더 높은 것은 프린터 사업의 높은 수익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린터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0%에 육박하고 이를 바탕으로 HP-Q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984년 잉크젯과 레이저 프린터를 출시한 것이 지금의 HP를 만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프린터 시장도 성숙한 시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퍼리스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페이퍼리스로 전환 속도는 느렸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린터 사용량이 줄어들 것은 뻔했습니다. 2015년 드디어 HP는 성장성이 낮은 PC와 프린터 사업을 분리시키는 것을 결정합니다. PC와 프린터 사업을 하는 회사는 HP라는 사명과 HPQ라는 티커를 그대로 갖고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HPE라는 티커와 함께 B2B 및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HPE의 핵심 사업은 바로 서버 컴퓨터 사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서버에서 나왔고 전년 대비 성장률은 31%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률이 11.6%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PC를 만드는 회사들은 서버컴을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버컴이든 PC든 들어가는 부품은 공통적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델이나 레노버가 양쪽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C를 만들지 않고 서버만 만드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인스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PC만 만들고 서버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HP는 예전부터 미니 컴퓨터를 만들면서 서버 컴퓨터 시장에 진출해 있었고 2002년 컴팩을 인수하면서 컴팩의 서버 사업부도 함께 인수해 x86 서버 컴퓨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버 컴퓨터 자체의 마진이 높진 않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과 테크 기업들의 서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때문에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HP는 2008년에는 EDS, 2009년에는 3컴을 인수하는 등 서버 컴퓨터 분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합니다.
2015년 보안회사인 아루바를 인수하고 2019년에는 슈퍼컴퓨터로 유명한 클레이 컴퓨터를 인수하는 등 엔터프라이즈 전문 기업으로 계속 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시스코와 경쟁 관계인 네트워크 장비 업체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인수한 것은 HPE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버 시장에서도 생존은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인수했을 때만 해도 서버 시장에서 1등이었던 HP는 델 컴퓨터가 떠오르고 슈퍼마이크로, 레노버, 허와이 등이 떠오르면서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부상하면서 엔비디아 GPU가 탑재된 AI 서버와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지금 가장 뜨거운데요. HPE는 기대 이상의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2C와 B2B를 분사시킨 것은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서버 컴퓨터만 만드는 퓨어 플레이 회사로 변신한 것은 확실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과 주가를 비교해보면 부진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쟁사인 델에게는 상승률에 밀렸고 신규 주자인 슈퍼마이크로에게 잠시 주가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B2C 사업 부문인 HPQ도 마찬가지로 이럴 거면 왜 분사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HPQ와 HPE의 분리가 지금의 HP를 만든 네 번째 결정적 순간인 이유입니다. 휴렛패커드는 2015년 이전에도 회사를 분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컴퓨터 사업을 제외한 계측기와 반도체 사업을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로 분사시킨 것이죠.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는 2005년 반도체 부문을 분사시켜서 아바고로 만들고 2014년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 계측 장비 부문을 키사이트라는 회사로 분사시킵니다. 에즐런트는 수익성이 좋은 헬스케어 분야 장비 회사로 특화됩니다. 지난번 브로드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은 수많은 인수를 통해 지금은 미국 2위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HPQ와 HPE만을 HP라고 본다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한참 뒤처진 것이지만 브로드컴까지 HP의 후손 기업이라고 본다면 분사 전략은 성공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커져서 관료화된 대기업이 회사를 사업별로 나눠서 전문화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속도를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본의 효율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인데요. 분사된 이후의 회사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즐런트를 분사시킨 HP는 칼리 피오리나가 CEO를 맡으면서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에도 HP는 외부 출신 경영진들을 영입하면서 바람잘 날이 없었죠. 반면 에즐런트와 키사이트의 경영진은 엔지니어로 일해온 내부 출신이 많았고 이들은 10년 이상 CEO로 일하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외부 출신인 호크탄을 영입했는데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아바고를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회사를 분사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리더십을 차지하고 누가 주인이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HP는 철저하게 주식회사와 전문 경영인의 구조로 갑니다. 맹혹할 정도로 사업을 구조조정했지만 주주들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창업자가 은퇴한 1990년대 초를 지금의 휴렛패커드를 만든 다섯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창업자가 떠나면 창업자의 정신이 어느 정도는 회사에 남습니다.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창업자의 정신이 사라지고 회사는 관료주의에 빠져들죠. HP는 회사를 다 쪼개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저는 70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쪼개진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브로드컴 같은 케이스도 나왔으므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휴렛패커드는 1930년대에 설립된 실리콘밸리의 조상님 같은 기업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기업으로 나눠졌고 심지어 애플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죠.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잔인한 구조조정의 시기를 감내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